He was a cop and good at his job, but he committed the ultimate sin and testified against other cops gone bad. Cops that tried to kill him but got the woman he loved instead. Framed for murder, now he prowls the Badlands, an outlaw hunting outlaws, a bounty hunter, a renegade.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토바이를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오토바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기가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80년대 기동순찰대라는 드라마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드라마 주인공이 판치하고 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캘리포니아 기동순찰대 일상을 담은 그런 에피소드 위주의 드라마고요. 여기에 출연하는 오토바이가 대부분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상은 할리가 아니죠. 사기통 가와사키 KL1000 폴리스 버전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어렸을 때 10대 때죠. 10대 때 오토바이를 동경하게 됐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드라마 러니게이드라는 드라마를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리노 레인저라는 주인공이 이제 전직 경찰이죠. 경찰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 액션 활극이죠. 할리 와이드 글라이드라는 오토바이가 출연을 하는데, 친구가 이 와이드 글라이드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찰 순찰 오토바이를 가지고 동경의 대상이 됐던 분들도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여기는 할리 스트리트 글라이드가 이제 국내 오토바이의 이제 순찰 오토바이의 전형적인 이제 표본이죠. 현재는 이제 할리도 많은데, 지금은 BMW RT 1250이라는 오토바이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가장 직접적인 오토바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젊은 친구들은 좀 다른 계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40, 50대, 60대들은 아마 이 3가지 정도의 부류가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길거리를 나가봐도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고요. 레저용 오토바이도 많고 배달용 오토바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죠. 이게 다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코로나 영향으로 배달 문화가 많이 정착이 돼서 그런 이유도 있는데, 오토바이가 진짜 많이 늘기 시작한 계기는 주 5일 근무죠. 즐길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죠. 옛날에는 토요일 오전까지만 오전을 근무하고, 그리고 오후부터 이제 일요일을 쉬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주 5일 근무가 아니었을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토바이를 직장 근처에 있는 데 갖다 놓고서 차로 출근해서 퇴근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서 오후에 들어오면은 이제 오후 한 5시, 6시 정도 되면은 집에 들어오면 저녁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즐기는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중년 분들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30, 40대, 50대도 많이 타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좀 생긴 거죠.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즐기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요. 이거에 비견할 수 없는 게 또 생활 수준이 많이 좋아졌죠. 옛날보다는. 옛날에도 오토바이는 되게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까지 많이 들어왔죠. 예전에 3천만 원하고 지금의 3천만 원은 조금 차이가 있죠. 예전에는 3천만 원 그러면은 웬만한 중소도시 24평 아파트 한 채 값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나도 이제 접근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소득의 증가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미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었죠.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적인 취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액티비티한 활동적인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활동적인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면은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픈 에어링을 즐기는 느낌이 자동차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오픈카를 타봐도 오토바이처럼, 오토바이만큼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수단이 그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한 이제 클럽이나 아니면 뭐 모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억 기억의 바탕을 둔 이제 버킷리스트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내 이륜차 등록 현황을 보시면은 한 228만 대 정도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2021년도에 지금 등록 현황이 221만 대가 이제 등록이 됐고요. 2020년도까지는 228만 대인데 조금 줄었죠. 밑에 파란색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오토바이가 많이 줄었는데 자가용 부분만 약간 15% 정도 늘었습니다. 260cc 초과 오토바이가 국내에 한 15만 대 정도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용을 제외하면은 한 2만 대 정도가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판매는 2020년도보다 21년도가 3.3% 정도 감소를 했는데 260cc 이상 자가용만, 그러니까 거의 레저용으로 보면 되겠죠. 레저용 자가용이 한 15.4% 정도를 증가했는데 260cc 이상 자가용이라고 하면 보통 레저용을 얘기하겠죠. 레저용 오토바이만 15.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는 혼다코리아입니다. 혼다코리아가 전체 15만 대 중에서 한 5만 대 이상, 그러니까 36% 이상을 혼다가 판매를 하죠. 그 5만 대 중에 거의 대다수가 PCX죠. 예전에 이제 배달용 오토바이라고 하면은 통상 이제 시티백을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PCX로 많이 전환된 상태입니다. 혼다가 PCX 팔아갖고 거의 먹고 살죠. 자동차 판매 부분은 거의 적자인데 PCX가 굉장한 순이익을 많이 내서 지금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이륜차 전체 판매량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한 15만 대 정도 되는데요. 10만 대에서 한 15만 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요게 판매 현황이 2018년도 기준이긴 한데 그땐 10만 대였는데 이제 2021년에는 15만 대로 늘었죠.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연평균을 한 10만 대 정도 판매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90% 이상은 배달용으로 판매가 되고요. 외국산과 국내산 비율은 한 7대3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산 판매분이라고 하면은 대림하고 이제 KR 모터스, 대림이 지금 최근에 이름을 바꿔서 이제 DNA 모터스로 바꿨는데 DNA 모터스도 마찬가지고 KR 모터스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순수 생산하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생산을 해오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순수하게 생산하는 거는 몇 프로 되지 않을까, 1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순수 레저용으로 판매되는 건 한 10,000대 정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전체 포션은 한 1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할리 BMW가 제일 많이 팔고 있고요. 그리고 혼다 코리아가 좀 많이 팔고 있는데 혼다 코리아는 이제 배달용이 많다고 보면 되고요. 할리나 BMW는 연 한 1,000대에서 1,500대 정도, 그 정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꽤 오랜 전부터 고착된 공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 이륜차 판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죠. 2018년도에는 한 2,000대에서 지금은 거의 3만 대 가까운 숫자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판매되는 거는 보조금을 많이 그만큼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연간 2020년 기준으로 한 321억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주었죠. 그 중에서 이제 중국산이 한 52% 정도를 먹어갔는데 연간 한 30% 이상씩 계속 판매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차량 보조금을 대당 한 300만 원까지 보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산 오토바이가 많은 건 현실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국내 오토바이 판매가 많은 상위 브랜드 10개 중에서 국내 메이커는 거의 없죠. 중요한 건 이제 KR 모터스도 2025년부터 이제 전기 이륜차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는 이제 DNA 모터스가 있는데 DNA 모터스는 현재 국내 생산 설비를 일부 가지고 있는데 거의 중국산을 수입하다가 마크만 이제 DNA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국내에서는 내연기관 이륜차는 거의 이제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고 유형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사고 유형을 보다시피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전체 사고 비율은 그렇게 차이는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절별로 뚜렷한 사고 비율 차이가 좀 나죠. 첫 번째 그래프 좌측에 있는 거 보시면은 4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좀 사고 비율이 높고
겨울에는 좀 사고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1만 명당 사고 비율은 OECD 평균 4.9명인데 우리나라는 3.3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적은 편이고요. 비율 따지면 0.033% 정도 되는데 자동차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나이별 사고 발생 확률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20세 이하는 87.7%가 사고가 난다고 보면 되고요. 60세 이상이 28% 정도 사고가 나는데 그 외에 이제 30대, 40대, 50대까지는 뭐 3, 4%, 2, 3% 그 정도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지금 보험가가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됐죠. 예전에는 오토바이 타면 무조건 26,000원인가 아마 책임보험이 이렇게 가입이 됐었는데 2010년도가 기준으로 해가 실제적인 사고 발생 확률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20대 때 26세 이하가 오토바이를 사면은 보험수가가 한 2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책임보험만. 조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만 2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오토바이 값이 300만 원인데 보험이 200만 원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3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타나 15만 원짜리 오토바이 타나 책임보험은 똑같이 26,000원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싼 오토바이는 보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 보통 타시면은 3천만 원 기준으로 타시면은 한 60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만큼이나 지금 보험을 많이 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배달용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은 아마 300에서 한 400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좀 있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를 많이 내는 배달이나 젊은 층이 보험료를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이륜차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청룡 쇼바가 올린 옛날 배달용 오토바이, 가스 배달 오토바이죠. 아니면 뭐 시티백, 때로 이렇게 주행하는 몰려서 떼빙이라고 그러죠. 때로 주행하는 모습, 배기관의 불법 튜닝, 야간에 특히 이제 방방거리고 돌아다니는 분들 많죠. 그리고 차간 주행, 이런 것들이 아마 일반인들 머릿속에 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사고 나면은 크게 다친다 뭐 이런 것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현실인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또 안 해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좀 많죠. 전용도로 진입 문제도 좀 있고, 저도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 타면서 불편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전용도로를 이용을 못하는, 전용도로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는 데는 한 거의 몇십 킬로에서 몇백 킬로를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정확하게는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표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도로 일부에서 이제 의정부 쪽 전용도로라든가 몇 군데 이제 통행을 이제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한 경우가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경찰에서 이제 많이 반대를 하죠. 진입을 못하게.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사실 뭐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오토바이 타고 전용도로하고 고속도로 못 올라간 나라가 몇 나라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전용도로를 탔었습니다. 80년대까지는 전용도로는 이용이 가능했는데, 올림픽대로라고 그러죠. 때문에 아마 통행이 전용도로가 전국적으로 아마 금지가 됐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고속도로도 예전에는 이용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은 전면 금지됐죠. 그래서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진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단속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많죠. 오토바이 타는 입장에서 뭐 부착물이라든가 아니면 배기음, 차선 단속은 이제 차간 주행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은, 이게 또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위험하지 않다. 부착물이 무슨 안전에 위험하냐? 배기음이 없으면은 오토바이를 차들이 인식을 못해서 더 사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 차간으로 이동하는 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1차선을 못 달리게 하는 것은 2차선은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불법 부착물 왜 붙여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배기음 솔직히 말해서 뿌다다거리고 소리 난다고 그래서 차가 그 소리를 듣고서 뭐 오토바이니까 피해줘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지 만족이지. 타는 놈 만족이지. 차선이요? 뭐 RJ 로얄즈는 뭐 영국에 있는 유튜버 보니까 뭐 차선을 뭐 그냥 차 사이로 막 가는데 막 차들이 피해주는데, 아이 거기는 이륜차 우선입니다. 그 나라는 자전거나 아니면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차량보다 이륜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에 있는 차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륜차도 그냥 차예요. 자전거도 사람이 타고 있으면 차하고 똑같고요. 차하고 똑같은데 차 서 있다고 그래갖고 내 차 경차라고 그래 차 사이로 막 차선 주행 차선 삐짓고 다니고 그렇게 운전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오토바이 탔으니까 차선 주행 하고 싶은 거예요. 차선 주행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거 못하게 하냐면은, 아이 차에서 누구라도 내리려고 문이라도 활짝 열어보십시오. 깔려 죽는 거예요. 버젓이 빨간불인데도 그냥 씩씩 지나가고, 떼거리로 주행하면서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길 막고서 자기네만 통과하려고 길 막고 그러면서 주행하고, 와리가리 치고, 와리가리 친다고 그러죠. 보통 뭐 지그재그로 막 운전하는 거. 타이어에 열을 올리기 위해서 그 접지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와리가리. 에라이, 그 와리가리 몇 번 쳐갖고 접지력 엄청나게 좋아지도 않고 타이어에 열도 안 받습니다. 걔나 뻘짓거리예요. 그렇게 타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하는 짓거리예요. 쪽팔린 줄을 알아야죠. 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 사람들, 핸들 만세 핸들에다가 그 해골 잔뜩 달고서 그 위에는 조끼만 입고 맨팔에 조끼만 입고, 헬멧은 그 수박 껍데기 같은 하이바 하나 쓰고, 바지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와리가리 치면서 개떼 마냥 막 떼거지를 몰려다니는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주변에 돌아가신 분도 여럿 있어요. 깔리면 대책 없습니다. 수술도 안 돼요. 아스팔트에 갈면은 살이고 뼈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 갈려갖고. 저하고 친구도 마찬가지지만은 풀 페이스 하이바 쓰고 가죽 옷 입고 오토바이 전용 자켓 입고 바지 입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갈려본 놈이 알아요. 옛날에 저도 깔아봤습니다. 오토바이 폐차도 시켜보고요. 사고 나면요 방법이 없어요. 오토바이는 보호해주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박으면 죽는 거예요. 법률상으로도 떼빙은 금지입니다. 2대 이상 병렬 주행이 금지돼 있어요. 도로상에서. 그래서 3대가 나란히 운행하는 것은 법에도 금지돼 있어요. 그거 왜 해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륜차 생산을 하거나 수입하는 회사에서의 이미지 개선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미지 개선 작업보다는 자기들이 판매를 어떻게 할 방법만 생각하지 이미지 개선 작업 같은 거 안 하거든요. 현재 이륜차 이미지로서는 이런 앞에 있는 숙제들을 다 개선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힘 있는 생산자하고 수입사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생산자 수입사가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에 끼치는 영향들이 많지 않고, 그냥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 30-40만 원짜리 사다가 국내에서 300만 원에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지, 이런 이미지 개선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떼빙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죠. 권유를 하고, 무슨 어디 단합대 무슨 대회 그러면서 막 수백 명씩 모여갖고 개떼 마냥 몰고 다니잖아요. 안타깝죠. 오토바이 타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혹시 50대 이제 넘어서 50대 넘어서 오토바이 입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 20, 30대 오토바이를 경험을 전혀 안 해보신 분, 이런 분들은 50대 오토바이 타시는 거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상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자전거만 탈 줄 알으면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전거가 똑같이 오토바이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다릅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만, 속도감이나 거리감, 또 시력이나 청력, 순발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배우시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타보면은 이제 감각이 돌아와서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감이나 그런 것들을 익힐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꼭 입문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2종 소형면을 먼저 따보세요. 2종 소형면은 250cc 갖고 따기 때문에 250cc를 달아보면은 아 이게 뭐가 다른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면을 먼저 따보시고요. 면을 따시면은 쉽고 가볍고 조작이 편한 오토바이 스쿠터가 있잖아요. 스쿠터부터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면은 아 이게 조금 탈만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감이나 이제 거리가 뭐 순발력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배기량을 높여가면서 뭐 500cc 대 그리고 이제 1000cc 대 그리고 이제 무거운 오토바이 이렇게 한번 타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장비는 꼭 하십시오. 풀페이스 헬멧 꼭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풀페이스 헬멧이 중요한 게 보통 사고가 나면은 안면 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안면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턱이 갈리는 경우가 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페이스 헬멧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요. 자켓이나 바지, 부츠 꼭 신으십시오. 속에 케블라 섬유가 들어있고 무릎이나 엉덩이 보호대가 들어있는 바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입으셔야지 만약에 넘어졌을 때 무릎이 깨인다든가 아니면은 엉덩이 골반을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만약에 50 넘어갔고 무릎 깨지고 골반 깨지면요 회복 안 됩니다. 평생 불구를 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부츠도 상당히 중요한 게 부츠를 안 신으시면은 발목이 접히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바이 전용 부츠들은 대부분 발목 보호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 오토바이가 발목을 누른다든가 다리를 누른다든가 그랬을 때 상당히 보호를 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츠까지도 꼭 필수로 착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클럽이나 동호회에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많이들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시고 거기서 실제 정보도 많이 얻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처럼 동호회 가입하려고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 가게에 가서 이제 가게에 있는 동호회나 아니면은 가게를 통한 어느 이제 큰 동호회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뭐 SNS나 이런 것들로 가입하기가 되게 좋죠. 뭐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뭐 다음 이런데 그리고 뭐 카카오톡에도 이제 많은 클럽들이 있고 그런데 가입을 해서 이제 단체로 뭐 설악산이나 아니면 속초를 간다. 대부분 이제 초보 오시면 이제 중간쯤에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중간쯤에 넣어주면은 앞에 로드 보시는 분이 속도를 내갖고 빨리 간다. 내가 갖고 있는 속도감이나 거리감이나 순발력을 넘어서 나의 평균 속도는 한 70km, 80km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뭐 110km 쏘고 간다. 따라가요. 자존심에. 결국은 사고 나는 거죠. 그런 대열들 속에서 중간에 잠깐 쉴 때 아우 나는 80km밖에 못 달리는데 110km라서 너무 빨라서 좀 천천히 가주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아유 오토바이 타는데 무슨 뭐 110km밖에 못 달려 뭐 80km밖에 못 가요. 110km 한번 달려보세요. 이렇게 바람 넣으면은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실제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얘기 못 합니다. 또 가면은 거기서 박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저녁 때 술 먹죠. 술 달리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죠. 그러면 아침에 술이 깨느냐? 알코올 분해 능력이 좋아서 금방 깨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침에 숙취에 오토바이 끌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다 사고 나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런 데 가면요 은근 자존심 경쟁들이 셉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돈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토바이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물을 흐리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요. 그래서 동호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놈도 알고 보면 별거 없는 놈이에요. 그냥 오토바이 타는 거에 그냥 온 힘을 다 쏟는 것 뿐인데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가랭이 찢어지죠. 오토바이 장비 비쌉니다. 오토바이 자체도 비싸지만은 뭐 장비, 뭐 헬멧 비싼 거는 100만 원 넘고요. 자켓도 비싼 건 100만 원, 150만 원 하고요. 뭐 부츠도 비싼 건 뭐 최소한 뭐 5, 60만 원씩 합니다. 이런 거 다 사려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데미지가 크겠죠. 제일 좋은 거는요, 마음에 맞고 실력이 비슷한 친구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내가 80km 타면 친구도 80km 탈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친구가 더 잘 타는데 걔가 110km 달리고 싶으면 야 친구야 나 80km밖에 못 타니까 110km 달릴 때까지만 좀 참아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니까. 그리고 장비 경쟁도 안 하고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진짜 오토바이를 잘 타는 사람은요, 안전하게 오래 타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70대 80대까지 타겠어요? 못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차근차근 조금씩 내 능력에 맞게 이렇게 즐기시고 맞는 오토바이를 선택하시고 안전장비 갖추시고 그리고 즐겁게 즐기십시오. 오늘은 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단풍이 거의 끝물이죠. 그리고 이제 추수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쌀값이 너무,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진짜 형편없다고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야 뭐 어차피 먹는 거밖에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는 안 되는데, 쌀 농사에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크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가끔 눈을 돌려서 단풍도 보시고 그러면서 화가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